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올해로 탄신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정신과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꽃피우는 그런 미래를 꿈꿨던 통찰이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그 비전이 실현되고 있죠. 김구 선생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한반도의 이 문화를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죠. 방탄소년단은 2020년 이 노래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썼습니다. 이후에 K-팝이 전 세계 공용어처럼 들린다는 극찬이 따라왔죠. 실제로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K-팝 음악을 듣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블랙핑크,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 K-팝 뮤지션들이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차트를 휩쓰면서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시민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전체 K-팝 해외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들의 월드 투어 콘서트 티켓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김구 선생의 문화 세계화 꿈이 음악과 춤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분야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K-드라마와 영화입니다. 역시 대박이 났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인데요. 공개 직후에 바로 비영어권 드라마 사상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웠고요. 그 결과 미국 방송계 최고로 꼽히죠. 에미상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는 등 모두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감독상을 비영어권에서 받은 사례도, 나무주연상을 아시아 국적 배우가 수상한 일도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미 사실 그전에는 영화 부문에서 또 세계를 놀라게 한 대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제작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었죠. 저도 그날 TV로 생생하게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한데요.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작년 최고의 히트작이었는데요. K-팝을 주제로 해서 전 세계에서 흥행했죠. 캐대한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면서 작년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재작년 같은 달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분야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핑크퐁의 상어 가족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조회수가 무려 1억 6천 회가 넘었는데요. 이 상어 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 유튜브 최초로 100억 회를 돌파하면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아주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꿈이 K-팝, K-드라마, K-애니메이션으로까지 실현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아쉽고 김구 선생님께 다음 세대로서 죄송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함께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의 문화가 알려졌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속에 이 혼문을 남한과 북한의 헌트릭스가 함께 지키는 모습이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일 때문만은 아니고요. 북한이 사실 애니메이션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백과 설명에 따르면요, 김일성 위원장은 전쟁 직후부터 아동영화 제작을 독려했다는데요. 1956년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조선 국립영화촬영소 내에 만화영화연구원이 설립되었고 1960년 북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쇠도끼와 금도끼, 신기한 복숭아가 제작됐습니다. 1965년에는
조선 아동 영화 촬영소로 독립돼서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1972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애니메이션은 아동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을 쓸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렇게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주로 아동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의인화한 동물 캐릭터를 통해서 우화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나비와 수탉, 날개 달린 용마, 다람이와 고슴도치,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급속히 산업이 팽창하게 되는데요. 1990년 이후에는 연간 20여 편가량이 제작됩니다. 이 다부작 아동 영화라고 불리는 시리즈물이 등장했고요. 작품도 내용과 형식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령리한 너구리와 소년 장수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두 작품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신 작품 령리한 너구리인데요. 령리한 너구리는 한 편당 15분 내외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인 너구리가 영리하게 지식을 활용해서 동물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987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도 제작이 될 정도로 오래 사랑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정규 편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년간 100편도 방영되지 않았죠. 다음 요 소년 장수라는 작품은 총 100편으로 제작된 장수 애니메이션인데요. 편당 이것도 20분 정도로 짧게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에는 장편 애니메이션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를 선보였고 산삼꽃, 범을 타고 온 소년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창작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5년부터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거나 합작하는 형태로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이탈리아 몬도사의 사자왕 신박, 프랑스 꼬리 마숑사의 레미제라블 등이 대표적 사례죠. 이외에도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했고요. 2004년에는 중국 단동의 중국 기업가의 합작 형식으로 삼지연 창작사가 설립됐습니다. 남북의 능력이 출중하니 애니메이션 제작을 함께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 이미 남북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다룬 적 있는 1998년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잖아요. 이때 남북 문화교류 또한 함께 활발해졌습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1999년 남한의 ITV에서 호박 따는 날과 음악 경연에서 있은 일이 첫 공중파를 탄 이후 앞서 설명한 령리한 너구리, 소년 장수 등이 잇따라서 KBS, MBC 등에서 소개됐습니다. 이 령리한 너구리라는 작품은 요 이름 그대로 방영이 되진 않았고요. KBS에서는 너구리와 숲속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EBS와 SBS에서는 영리한 너구리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죠. 북한에서 1970년대 이후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대개 정치색이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두드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남북 교류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거론이 된 겁니다. 이후에도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 몇 번 더 제작됐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뽀롱뽀롱 뽀로로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한창 뽀로로 보고 자란 세대죠. 바로 이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일부 제작된 작품인 건데요.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부터 6년에 아이코닉스, 오콘, 하나로통신과 북한, 삼천리 총회사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로통신이 투자 조건으로 남북 합작을 내걸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동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이 뽀로로 아빠로 불리죠. 아이코닉스의 최종희 대표가 완성된 콘텐츠 수십 편을 노출하는 것보다 한 편이라도 같이 제작하는 게 더 교류의 효과가 크다고 봤고요. 따라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즌 1과 시즌 2에 총 20편을 함께 만든 건데요. 이후에 뽀로로 모아주 대박이 났죠. 이게 바로 남북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대표적인 쾌거입니다. 최 대표는 비핵화 문제가 잘 풀려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평양이나 개성에 뽀로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남북이 함께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도 했답니다. 저도 꼭 그런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말도 매우 공감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들 보는 눈은 세상 어디나 똑같아요. 뽀로로가 꽈당하고 넘어지며 한국 아이도 북한 아이도 쿠바 아이도 까르르 웃죠. 남북이 같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계 어린이들에게 하나된 코리아를 알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인상 깊고 동의가 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후 북한의 평양정보센터와 남한의 민족 네트워크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년 6월에는 평양정보센터 만화영화 창작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가 이렇게 남북 합작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그 발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인 2001년에 최초의 남북 합작 3D 애니메이션이 탄생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하나로텔레콤과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낸 게으른 고양이 딩가입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보실까요? 총 33편의 시리즈 중에서 17편을 합작으로 제작했는데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꽤 익숙한 캐릭터죠. 게으른 아기 고양이 딩가라는 고양이가 움직이기 싫어하는 천성 때문에 생겨난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것을 1분짜리 스팟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마치 요즘 릴스나 쇼츠를 연상시키죠. 하나로텔레콤은 기획 단계와 음악, 음향, 더빙, 그리고 후반 작업을 맡았고요. 북한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 과정을 맡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2001년 대한민국 영상만화 대상 캐릭터 부문상, 2002년에는 대한민국 10대 캐릭터 선정 및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캐나다와 일본에 수출했고, 캐릭터 상품 전문 업체인 홍콩의 미디어 링크사와 계약해서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에도 방영권 및 캐릭터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도 진출했는데요. 미주 한국일보의 2002년 11월 당시 기사를 보면요. 게으른 고양이 딩가 뉴욕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북한 최초의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네티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게으른 고양이 딩가가 캐릭터 상품으로 뉴욕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모닝 글로리가 수입해 지난 4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게으른 고양이 딩가는 한국의 하나로통신과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공동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으로 그동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 지역 한인 청소년 및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어왔다는 이 기사의 리드문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당시 한인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웠을 것 같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북한 426 아동영화 촬영소와 코아필름 서울, 미국 코아필름이 합작한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심청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개봉됐습니다. 최초의 남북 동시 개봉 작품이죠. 광복절에 맞춰서 그렇게 8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전소설 심청전을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북한 출신의 재미고표인 넬슨 신이 감독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기획과 후반 작업을 제외한 원화, 동화, OST를 북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사실상 교류가 끊긴 상태인데요.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 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지원 사업 보류를 골자로 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단행되기도 했죠. 따라서 현재 남북 문화 교류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는데요. 남북 합작 3D 애니들 같이 만들기로 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모두 사업이 중단됐고요. 모란봉 악단 남측 공연 계획도 2018년에 논의하기도 했으나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죠. 제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관심 있는 거는요.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복원 사업인데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은 대표적인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이고요. 남측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그리고 북한 민족화해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서 2007년 첫 발굴 조사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발굴된 유적들의 사진이 그때 그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저희가 직접 가서 봤었죠. 하지만 2018년 12월 이후 공동조사는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국가유상천은 이미 작년 이 공동조사를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이 K-헤리티지, 즉 K유산은 문화강국의 원천이자 추진체라고 하면서 향후 정책 목표로 문화강국의 원천 K-헤리티지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제시했습니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개성 만월대와 함께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금강산 유점사 복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죠. 저는 정말 이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여에 있는 백제 문화단지를 여행 갔다 왔는데요. 정말 멋있고 좋더라고요. 실제 백제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또 재현을 해놨고요. 당시에 있었던 유적들도 전시를 해놨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상당히 많이 왔고요. 이런 걸 보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북이 함께 만월대를 발굴하고 보관한다면, 그리고 그 문화재와 유적지를 우리의 관광 상품으로 함께 개발한다면 요즘과 같은 콘텐츠의 시대에 활용 가치와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할 텐데요. 우리와 북한의 기술력 그리고 기획력이 합쳐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고요. 경제성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이러한 과정들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듯이 결국 문화는 우리가 평화롭게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루빨리 그래서 남북이 이 문화로 하나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문화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한반도를 꿈꾸면서 오늘 한반도 집중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